안 되는 대출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도와주면 대출이 되고 피해 사례들도 있나 보네요. 그럼요. 그게 어찌 보면은 불법 행위가 되어서 불법이죠. 사업 계획서 굳이 맡기지 마십시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소상공인 분들,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따내고 영업 다니고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맞아요. 벅차기 때문에 네. 이런 대표님 말씀해 주신 좋은 건 알겠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표님들의 니즈를 알고 저희가 그런 거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너무 많죠. 네. 저도 제가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보내세요. 아 그래요? 네. 저희한테도 보내서 호랑이 뭐 굴러 저절로 들어. 대출해주고 세금 깎아준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아니 안 되는 대출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도와주면 대출이 되고 내야 될 세금을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도와주면 안 낼 수 있는 건가? 이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는 확실히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학원에 보냅니다. 네. 학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뭐예요? 요즘에 좋은 학원에 가면요, 돈 낸다고 해서 받아주잖아요. 아, 이 아이의 지금 현재 공부 네, 상태? 학업 수준이 학업 수준? 어느 그 클래스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네. 이쪽 반에 갈지 저쪽 반에 갈지 아니면 다른 데서 보완해 올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아, 그렇네.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클래스 높은 반에 보내는데 우리 애가 그 수준에서 기준에 부합 못하고 경쟁력이 네.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돈은 내고 있지만 네. 학업 수준을 못 따라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내가 융자나 지원 사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어느 수준에 있는지 현황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내가 지금 어딘지.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걸 받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과외를 받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쵸. 지금 이렇게 우리 대출해 드릴게요, 지원해 드릴게요 해서 오시는 분들 관에서 직접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쵸. 네, 대부분 외부에서 대출 대리해서 네. 안내해 드리고 알선해 드릴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월이나 5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에 갖고 있는 스펙을 바꾸려고 하면 네.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럼 1년을 기다렸다가 제가 1년 있다 다시 올게요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이 서류 줘보세요. 제가 신청해 볼게요. 해드릴게요. 되면 돈 주시고요. 안 아니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대부분은 어쩔 수 없죠. 어. 운이 좋아서 한두 개가 될지언정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 신청만 했다가 안 되는. 근데 그렇게 돼서 안 될 수는 있겠죠. 원래 기업이 어떤 네. 대출이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네.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된다면 될 만한 상황이니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중간에 그 안내했던 분의 역할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브로커죠. 브로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출이나 지원 사업을 대리 중개하는 브로커가 불법이에요. 아,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합법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영업 환경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내가 옥석을 가리기 위한 눈높이를 조절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누가 예를 들면 내가 중증공 대출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중증공에 전화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빨라요. 아,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모든 제도가 온라인 선착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중간에 개입하는 것들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예요. 네. 과거에는 그게 온라인으로 안 하고 서류 들고 찾아가거나 그런 게 많았나 서류들로 봐요. 찾아가거나 오프라인에서 줄 서서 접수하는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심사자 데스크 위에 서류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러겠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서류 좀 봐줘라고 하면 네. 외압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네. 접수가 되고 온라인으로 담당자가 배정되고 랜덤으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누가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안 될 걸 되게 해준다라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우리 기업들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될 판이었던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 된 게 될 거였던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고 지원 수수료 뭐 해줬으니까 수수료를 주고 보험에 들어줬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피해 사례들도 있나 보네요. 그럼요. 저희 실제로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도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이렇게 브로커로 도와주셨던 분들이 네. 업주들을 협박하세요. 협박? 네. 제가 브로커 해드렸잖아요. 네. 저 가서 자수할 거예요. 그럼 사장님도 대출 갚으시고 지원 사업 토하셔야 돼요. 그러니 조금 더 주세요. 뭐 깡패 아니에요 이러면. 어, 거의 뭐 인질 잡고 부모한테 5천만 원 갖고 와, 1천만 원 갖고 와 그쵸. 이런 거랑 사실 본질이 다르지 않은데요?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례들도 많고요. 결국은 저희 거래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2번, 3번 반복되니까 변호사님 찾아가서 네. 아예 해당 기관에 본인이 네. 네, 내가 브로커 써서 받았다 한 번에 못 갚으니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브로커를 대상으로 해서 네. 사기 고소로 지금 법적 싸움에 법적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싸울 건덕지기가 없어요. 뭐 이겨도 다시 받아올 네. 재산도 없고. 네, 뭘 어, 받아올 게 있어야 싸움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인 거네요, 되게. 네, 이게 얼마나 사례와 피해가 많으면 이제 모든 관공서에서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띄우는 광고가 제3자 개입 대리 대행은 불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 연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오프라인 정책 설명회가 다 없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각 부처의 설명회를 찾아 들으셔야 되는데요. 관심이 가는 정책 지원 설명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올해 유독 더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업계획서 굳이 맡기지 마십시오. 사업계획서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들을 공무원들이나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예 네.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잠깐만, 그럼 사업계획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서에 신경을 쓴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썼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럼 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걸까요? 인터뷰할 때 그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대출을 나가고 못 갚으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고 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신용대출 받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명분만 있으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이 사업계획서였죠. 네. 대출해 주시면 이런 데 쓸게요. 이렇게 기술 개발에 쓸게요. 네. 앞으로 사람들 더 뽑는 데 쓸게요. 라고 명분만 주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대신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네. 근데 지금은 2018년 3월 이후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어졌습니다. 연대보증을 못 세우게 있고 개인들한테도 신용대출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네. 지금은 팩트만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인터뷰를 하기 위한 차주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지 네. 우리가 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 사항이 될 수는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공서에 네. 온라인 사업 설명회가 네. 저희 최근에도 봤더니 그 중진공에서 작년 10월달에 설명회 영상 봤더니 조회수가 200 몇 건 나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이 900만인데 조회수가 그러니까. 200이면 거의 이런 거 볼 때마다 대표님이 또 몇 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저희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교육 때문에로 저희가 자주 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어도 전파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대출 받고 싶은 기관에 먼저 전화하셔서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맞아요. 네,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담당 직원이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 대출 관련해서 대리 대행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비용을 들이거나 보험에 가입하면서 위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근데 되게 충격적이네요. 이게 대표님들은 그냥 본인은 컨설팅을 받았다, 뭐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제 한 행위일 텐데 그게 어찌 보면은 불법 행위가 불법이죠. 되어서 네네. 누군가에게 약점 잡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피해 사례가 무섭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특히나 우리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국도변이나 공장 네. 단지에 다니다 보시면 오만 플랜카드에 정책 자금 10억까지 처리해 준다라는 것들 붙어 있으세요. 맞아요. 본 적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공서에서 그런 거 걸지 않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네. 하시는 거구나.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기사나 이런 걸로도 막 요새 마케팅 내가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이 활성화돼서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네. 허위나 과장된 기사나 광고들이 많아져서 정말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옥석을 좀 가리실 필요가 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량평가라는 걸 합니다. 우리 기업의 스펙을 평가하기 때문에 네. 우리 매출, 신용도, 자산도 각종 어떤 평가 지표들은 내가 관리하셔야 된다. 네, 내가 공부하고 우리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 우리 내부 직원들과 공부하시면서 관리에 대한 지표 관리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자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대출과 지원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고민 없이 해당 기관에 전화하시면 기관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네. 안내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번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1357. 1357. 네,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하시면 우리 중소기업 융자에 관련된 상담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 이런 것도 다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안내는 못 해주시고요. 전화하시면 어느 된다, 기관에 된다. 어떤 자금으로 문의해 보시라는 안내까지는 다 드릴 수 있을 그렇구나. 거예요. 일단 네네. 1차적인 안내는 그것만 해봐도 그럼요. 네네. 도움이 좀 그리고 되시겠네요. 거기서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행센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정보 제공까지는 선의로 제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 괜히 또 공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종신보험 한번 얘기 잘못했다가 그쵸. 엄청난 악플세를 네.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연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기업들이 힘든데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 업체들도 그냥 가시면 받을 수 있는 뭐 신용보증재단이 2천만 원짜리 소액보증이었는데 누가 도와줬다고 200만 원을 수수료로 10%를 주셨대요. 예, 그래서 돈 2천만 원 빌려서 이자 1%짜리 빌렸는데 10% 수수료 내면 사실은 11%낸 거잖아요. 그렇죠. 사채도 그만큼 요즘은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네. 우리 기업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런 거 알아봐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까 들으셨죠? 선의로 그냥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행센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행센 힘이 이 정도입니다. 행센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시선 파트너즈 이세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